외국 제품을 판매하는 한국의 어느 의류 매장에서 제품에 가격표를 붙이는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12,000원짜리 티셔츠에 12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게 됐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 12만 원짜리로 둔갑한 12,000원짜리 티셔츠만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코미디 같은 얘기가 실화라는 겁니다. 허세를 겨냥해야 소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 소비자의 소비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해서 돈방석에 앉아있는 기업이 바로 명품 브랜드들입니다. 한국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시가 5,000불 대 한화로 600만 원 가까이 되죠. 명품 가방과 똑같은 가방을 만드는데 얼마가 드는지 가방 제조의 장인들을 모아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로고만 안 들어갔지 같은 천과 같은 가죽 그리고 같은 지퍼와 장신구들을 사용했습니다. 결과는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실로 놀랄만 했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를 모두 합쳐서 최소 100달러부터 최대 400달러 정도로 똑같은 가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랄만한 일은 이 사실이 방송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널리 알려졌는데도 명품 가방 매출은 떨어질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최근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고야드의 가방을 보면 한마디로 가죽으로 만든 시장 바구니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이곳 미국에서 한국을 왕복하는 비행기 티켓 가격보다 더 비쌉니다. 사실 고야드도 전통 있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입니다. 루이비통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초기에는 여행용 트렁크를 통해서 명성을 얻었고요. 그 후에 Y 패턴 디자인을 브랜드화시킨 패션 가방을 런칭하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1837년에 설립된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도 원래 말과 관련된 마구용품과 안장을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마차가 사라져가자 가방이나 지갑, 또 이 피혁 같은 제품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성공한 기업입니다. 에르미스가 마차 모양 로고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루이비통, 에르미스와 함께 3대 명품 브랜드로 통하고 있는 샤넬. 여성분들에게 샤넬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여성적인 이미지가 강한 명품 브랜드로 꼽힙니다. 전설의 디자이너인 코코 샤넬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시작한 브랜드죠. 브랜드 엠블럼은 서로 반대를 바라보며 겹쳐진 두 개의 C자입니다. 이 두 개의 C자는 코코 샤넬의 앞글자죠. 그러나 지금은 샤넬의 창립 파트너인 피에르 베르트 하이머의 두 아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유명 브랜드들은 남성 제품들을 많이 출시하지 않고 있을까요? 남성들도 패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최근 크리스찬 디올이 선발대로 남성 라인을 런칭했다가 큰 손해를 받고 그 이후로 어떤 브랜드도 남성 제품에 큰 제작비나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주머니가 그리 두둑하지 않은 남성들의 공공의 적인 명품 가방, 명품 신발, 명품 액세서리. 이 명품 의류 회사들이 유명 브랜드로 처음엔 여성들의 주머니를 털더니 이젠 영혼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중독성에 있어서는 마약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으니 스스로 중독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